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의과 박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어깨 통증 환자를 위한 여행 가이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원장의과의 박진영이고요. 자,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2023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여행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죠. 예전에는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랍 분들, 이게 히잡 쓰고 계시는 분들, 분들 시작해서 저 한강대교 이렇게 우리 한강 건너다니는 다리들 있잖아요. 출퇴근할 때 오면 그 길을 산책하시는 외국 분들까지 있고요. 요즘은 저기 다리에서 저기 밑에 고수부지에서 다리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설치들이 돼 있어서 거기를 올라와서 한강을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즘 그 늘어나는 거와 당시 우리나라 분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한국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있으셔서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제대로 여행을 못 가셔서 가시는 분도 있고, 크루즈 관광 하시는 것들도 얘기들이 지금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고, 여행들이 많은데, 여행 갈 때 어깨 아프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외국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수술하고 며칠 만에 탈 수 있어요? 기압이 낮아지면 피가 더 나지 않을까요?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요. 여행을 갔다 나와서 그게 바깥에 지혈이 되면 안쪽도 그 부분 지혈이 돼 있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 후에는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신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장기간 이동, 비행은 어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안락하지 않죠. 비행기라는 것이 자리가 좁고 좁은 자리에서 좌우로 거동이거나 팔을 뻗는 동작이 식사할 때 이외에는 대부분 리모컨 하나로 다 움직이고 하는 좌석이기 때문에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있을 때 여행 시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 이제 수술 받고 있는 분, 어깨가 아프신 분들, 수술 받고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 아니면 수술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여행을 가셔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조심할 점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깨는 이제 통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상태의 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십견이라고 그러죠. 오십견이라고 하면 이제 어깨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조금만 움직이라 그래도 어깨가 아프시거나 어디 만져서 눌러서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는데 관절 운동 범위가 점점 굳는 거죠. 굳으시면서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셔도 아프신 거. 오십견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 오십견의 원래 말은 이제 이게 우리말이 아니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십견은 일본에서 온 이제 그 말인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동결견, 어깨가 굳었다, 동결, 꽉 굳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저는 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오십견이라고들 얘기를 하시죠. 오십견이라는 뜻은 50세 나이 근처 어깨가 아픈 병. 보통 50대가 되면 예전엔 다 어깨가 아프셨고, 그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대부분 60대가 평균 여명이시거나 50대가 평균 여명일 때는 몇 년 아프다가 그냥 이제 돌아가시고 하시는데, 요즘은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지금 이제 살 수가 없는 세대니까 치료를 다들 받으시고 병원에 가시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병은 석회화 건염. 자려고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이 석회화 건염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상한 힘줄이 있는 부분에 어떻게든지 힘줄이 있는 데가 잘못 재생이 되면서 석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제니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토끼 영양제일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고, 또 이제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증후군이라는 건 어깨의 견봉, 어깨 봉우리 있는 부분에 팔을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뼈끼리 부딪히는 사이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지나가거든요. 그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걸리는 현상, 충돌하는 현상을 충돌증후군이라고 저희들이
병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어깨를 돌려주는 근육 밑에 있는 힘줄이 있는 부분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원인에 대한 결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열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파열이 되면 그것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완전 파열, 전층 파열 등등으로 이제 저희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목이 디스크가 계시는 거죠.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그 목 디스크 있는 데가 이제 있으면 이 어깨에 경추 5번, 6번 있는 데가 다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신경이 나오면서 이 어깨가 옆 부분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하고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구분을 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목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아프시다고들 보통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아프시다고 표현하고 어깨 아프신 분 중에 관절이 굳으면 그 근육을 대신 이 뒤쪽에 목에 있는 근육을 쓰세요. 왜냐하면 50견 같은 동결견이 있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아프거든요. 팔이 이게 굳어서 이게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대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견갑골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견갑골 주위 근육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시면서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목보다는 어깨에서 아픈 분들이 더 많고요. 여기 자체만 아프신 분들, 특히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다가 찌릿찌릿 쭈삣쭈삣하게 아프신 분들은 목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비술적,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셔서 하지만 문제는 어깨의 회전근개라고 하는 질환이거나 다른 석회화건염 같은 동결견 같은 것들은 활동을 이제 적게 하시면 관절이 굳고 너무 많이 하시면 그 회전근개가 상해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국에 다시 이제 미국 같은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여행을 가시고 수술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실 때는 이제 가실 때 꼭 약 몇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약을 드릴 때에는 약에 NSAID, 그러니까 항염증 진통제죠. 진통 소염제를 저희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그와 같은 약들을 드리는데 이거는 약국에서 상비약으로는 사실 수가 없고요. 병원에 처방이 있어야 약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스토아미노펜 같은 것들은 약국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데서 편의점 같은 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하지 않은 분은 타이레놀 같은 아스토아미노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가 저한테 자기가 여행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럴 때에는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여행 갈 건데 좀 약을 조금 여행 가는 기간에 쓸 수 있게 주세요 라고 외래 진료를 오셨을 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 약을 저희가 처방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약 같은 거 드시면 저는 속이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파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파스를 드리는데 파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통증을 피부에서 열감이나 냉감을 이용해서 통증의 전달 체제를 없애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제들이 파스가 있고요. 그건 일반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그런 약제 말고 어깨가 하실 때 붙이는 것 중에서 약제 자체가 이렇게 몸에 스며들게 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흡수가 되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좀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그것도 OTP 품목으로 풀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토끼께서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파스가 최선인가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파스도 좋지만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파스도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중에서는 그 약제가 들어가 있는 약제를 만지면 열감이나 냉감 같은 게 보통 없으세요. 사이즈가 작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이 훨씬 이 약의 힘이 양력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턴트하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받아가시면 좋은데 소화장애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 간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자기 상태가 어떤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여행 갈 때 영양제일이신 분께서 물어보셨네요. 여행 갈 때 무거운 캐리어 같은 거 들 때 좀 더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근육이 놀라거나 통증 생기고 후에는 오래 갈까봐 걱정입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건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얘기죠. 짐은 가볍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짐은 어깨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보면 벌써 신발이 가방 뭐가 몇 개 들어가 계세요? 신발이 2개씩 들어있죠. 신발은 가능하면 2개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가능하면 신고 가는 거 하나로 하시면 제일 좋고 혹시 뭐 방수가 필요하거나 온도 차이가 많이 되어 있다면 저기 그 신발 같은 건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하고 옷이나 다른 것 같은 거 줄이시고 그 여기 보면 잡지책도 들어가 있죠. 마리 클레어인가? 라는 책이 클레드라 그러나요? 그 잡지책 저런 책자들은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책자 같은 것들은 특별히 여행 갈 때 필요한 거 아니면 핸드폰에 요즘은 다 책을 저기 이북들이 많으니까요. 이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고 책은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면 여행 가실 때 뭐 걷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걷는 일들이 많으실 때 이 배낭이나 크로스백, 특히 제일 나쁜 건 보스턴백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에 골프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보스턴백도 드는 가방 말고 끌고 갈 수 있는 캐리어가 있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실 때는 혼자 가시는 때는 가능하면 맨몸으로 가실 수 있는 여행이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와 같은 가방 같은 걸 들어줄 거는 동반자가 해주실 수 있으시면 그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실 때에는 가방을 들어야 되거나 반대팔로 들어야 되거나 이래야 되지만 그런 동반자들이 없으시면 불편할 때가 많으니까 동반자들이 꼭 이렇게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뭐 핸드백 정도는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필요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핸드백을 붙더라도 그럴 때는 가능하면 멜 수 있는 거 어깨나 반대쪽 어깨 크로스해서 멜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크로스해서 몸에 뱉고 그 물건이 들지 않고 몸에 붙여서 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팔을 들 때 멀리 뻗는 동작은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볼펜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볼펜을 갔을 때, 자, 이 부분이 무거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무거운 부분을 가까이서 쓸 때는 우리가 힘을 여기서 이렇게 힘을 쓰면 이 무거운 게 팔이 움직인다고 할 때, 가까운 데서 쓰면 이쪽에서 쓰고 있는 힘줄이 힘을 더 쓰겠죠? 근데 만일에 끝에다 잡게 되면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돼서 물건이 뭔가를 들어야 될 때는 몸에 가까이 붙여서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고래밤님께서 어깨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어야 어깨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면 이라겠죠. 신경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하는데 어깨에는 신경손상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렇게 흔하게 보는 경우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약 한 100분 정도 환자분들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 100분 중에 한 분이 있으실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손상을 먼저 의심해 보는 거는 별로 어깨 아프신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은 가볍게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항공기에 아까 제가 가능하면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걸 하고 다니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다니시는 거 하는데 이와 같이 캐리어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시게 되면 이와 같이 높은 데 짐을 기내용 가방이 되시는 거는 짐을 올려야 됩니다. 짐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는 동작이 어깨에 나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 드리지만 팔을 멀리 뻗으면서 위로 드는데 그 끝자락에 뭔가 무거운 물건이 걸려 있으면 이와 같이 무거운 물건이 뭔가가 걸려 있으면 그 힘을 어깨 힘으로 오로지
오롯이 힘을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신 분은 많은 부분이 환자분들이 이제 동결견으로 관절이 굳어 계신 분은 이거 팔이 일단 안 올라가니까 못 하시겠지만 팔은 움직이시는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질환일 경우가 많거든요. 파열이거나 충돌증후군이거나 이런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이 짐을 높이 들어서 팔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회전근개에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가능하면 위탁 수화물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위탁 수화물이라는 건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짐을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탁 수화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맡겨서 거기서 맡기고 몸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벼운 거 한두 개 들고 타시는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기내 가방을 가지고 타시면 주변에 힘센 분들 한번 웃어주세요. 그렇게 웃어주시고 제가 이거 팔을 못 드는데 좀 가방 좀 올려주세요. 괜히 미안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시고 다른 분들이 들어주실 겁니다. 정안되면 비행기의 스튜어디스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분들 같은 분들한테도 부탁드려도 그런 거 잘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하시면 좋겠고 특히 국내 항공사들은 다들 그거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좌석을 복도 쪽 좌석을 예약하시는 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좌석이거나 뭐 저기 창가 좌석은 구경하시기에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팔 들어서 스트레칭 같은 운동 많이 계속 하시면 좋거든요. 이와 같이 하시면 좋으실 때 그때 그 좌석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좌석을 배정을 받으셔야 저희가 여행을 다니실 때 훨씬 편합니다. 제니님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도구나 기구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 크게 병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관절이 굳어 있는 병. 굳어 있는 병일 때는 맨손으로 스트레칭 운동. 아픈 손을 반대 손에 손목에 잡고 그 손목에 잡은 것을 가지고 팔을 들어주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들어서 쭉 들어서 이제 이게 안 아픈 팔입니다. 안 아픈 팔로 팔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줘서 이걸 당기는 거죠. 쭉 당겨서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와 같은 운동을 하니까 맨손으로도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관절이 굳으신 분. 그리고 관절이 깍지를 끼시고 손을 뒤로 해서 뒤로 쭉 벌려주시는 이와 같은 운동 같은 거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손을 뒤로 해서 보내주시는 동작하는 거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뒤로 해서 팔을 등 긁는 동작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힘줄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피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드실 때는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게 해서 팔을 드는 게 하시고 이렇게 손등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짐을 올릴 때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고 가방을 밑에 받쳐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이럴 때 이 오른손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어깨 질환 문제가 될 수 있으시죠.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멜리케이께서 현재 해외 거주 중인 50대 여성분이신데 6개월 전쯤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서 엑스라이하고 초음파를 받았는데요. 미국 친구들은 초음파 하는 것이 귀찮아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 누구냐 하면 컬란즈 오브 크린이 얘기를 하고 요번에 뭐 우리나라 선수들 미국에서 했던 유현진 선수나 이번에 이정우 선수 수술 받은 그 병원 그 선생님도 친하게 잘 알지만 그분의 연장자 윗대 선생님들이 그 병원을 만든 분의 아들하고도 또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외국 학회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그 초음파 얘기하고 참 책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책 만든 게 있는데 초음파 책을 그걸 명함 받아놓고 안 보내드렸네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거를 해서 초음파를 보면 되는데 그분은 이제 초음파를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아유 젊은 선생들이 초음파 귀찮아해서 안 하고 다 MRI 찍는다고. 그래서 이거 초음파 좀 찍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아마 이게 초음파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미국 젊은 선생들은 초음파 싫어하고 그쪽은 별로 안 합니다. 연골이 4mm 파열되었다고 하여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열흘간 복용하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통증이 가시지는 않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쪽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연 치유될 거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스테로이드를 열흘 정도를 복용하셨다는 걸 보면 그 나라가 주사 치료에 하는데 원활하지 않는 나라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고 보통 연골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회전근개의 힘줄, 정확히 얘기하면 회전근개 건 중에 극상근의 부분 파열이 4mm 정도 됐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도 4mm면 보통 회전근개의 두께가 12mm 정도 두께가 되거든요. 넓이가. 길이가 뼈에 붙는 요 부분이 한 12mm 정도 되는데 그거의 3분의 1 정도가 파열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약을 써서 복용을 하시면 그쪽에 파열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세요. 근데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 생기는 거를 이제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염증을 약으로 열흘 정도 복용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약으로 하면 이제 저 의사들이 일하기는 훨씬 수월하니까 주사 안 맞고 약으로 하고 좀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통증은 더 빨리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자연 치유될 거라고 하시는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 치유는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이 살면 통증이 줄어서 그 급성기에 서너 달, 두세 달을 지나고 나면 유사한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 아니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의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치유가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힘줄이 파열된 게 다시 아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한 게 이번에도 미국에서 E.A. 코드만이라는 분이 책을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한 100여 년간 연구를 했고 최근에 한 30년간 연구가 급격히 발달을 했는데요. 그 초기 논문에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진행된다, 좋아진다 라는 논문이 100편의 이제 치료를 한 논문에 100편의 치료를 한 논문 중에 자연 치유는 부분 파열 10에서 20%, 30% 이내에서 가끔 환자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아니고 통증 없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을 자연 치유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네, 보통은 급성 파열이 있는 후 두세 달이나 3, 4개월 전으로 급성 통증이 지나면 이제 관절이 조금 굳으면서 이게 통증이 없는 부분으로 팔을 쓰게 되니까 팔 완전 운동 범위가 조금 줄면서 쓰시는 게 통증은 없게 사실 수는 있죠. 그렇게 사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50%가 넘는 6mm가 넘어가면 50%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통증이 적게 되시면 좀 몇 가지 조심하는 저희가 다른 편에서 어깨 아픈 분들 조심해야 될 동작들을 얘기해 놓은 편이 있으니까 그 편을 읽어보시고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목이나 등 쪽으로 통증 확산이 안 되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 햇산짐이시네요. 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깨 통증이 돼서 한번 일단 먼저 만세를 해보세요. 그래서 양손이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팔이 올라가는 이 범위가 점점 줄거든요. 귀 뒤까지 갈 수 있으면 저 젊은 분이신 거고요. 완전히 그래서 뒤에서 깍지를 끼실 수 있고 아니면 관절이 아주 유연하거나 관절막에 오십견 증상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올라가시는 분.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이 굳은 것 때문에
어깨 주변 근육을 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근육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 굳지 않게 더 올라가도록 점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올라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방법은 그게 뒤에 있는 근육이 자기가 1이라는 힘을 써야 되는데 1이라는 힘 쓰는 것 대신 5라는 힘을 3이나 5를 힘을 쓰니까 그게 아파지는 거거든요. 등 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푸시업을 저희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팔꿈치를 땅에 대고 날개뼈를 모았다 뺐다 모았다 뺐다 하면 그 견갑골을 움직이시는 근육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운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통증이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 운동 범위가 줄었는지 확인하시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견갑골 주위 근육, 아팠던 그 부위를 강화를 시키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게 되시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꼭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셔서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 앞에 하실 때 이제 이거 얘기 드릴게요. 소니님이 물어보셨네요. 가끔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안 날 때 있는데 그럴 때 집에서 오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오래 쓰면 거북목 생겼는지 가만히 앉아서 목이 뻐근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을 보시면 어깨가 가슴을 딱 펴고 이렇게,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작업 같은 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이와 같은 자세가 돼 있는 자세죠. 그 자세가 좋아지려면 가슴을 펴고 덕을 당기고 고개를 뒤로 넣어서 이 귓볼의 선이 어깨의 선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야 자세가 되는지 거울을 보고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자세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자세죠. 그게 거북목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는다고 하시면 그와 같은 근육이 찡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근육의 길이보다 더 늘어나니까 그 근육이 힘을 더 못 쓰게 되고 못 쓴 힘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니까 통증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이게 치킨윙이라고 표현하죠. 가슴을 펴서 날개를 뒤로 쭉 벌려서 손을 뒤로 벌려서 이 뒤쪽 근육이 힘이 딱 들어오게 하는 이와 같은 치킨윙 자세를 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뻐근하시고. 그래서 1시간에 한 5분 정도 앉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저희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용 시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공항 이용 시에 이런 겁니다. 팔을 뻗어서,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죠. 얼굴이 희미하게 나와서 이거를 얼굴을 안 가리고 그냥 썼는데 아주 좋은 사진이어서 갖고 나서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짐을 꺼내시잖아요. 항공기 캘러셀에서 이거 돌아가는 데에서. 그런 걸 하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손을 멀리 뻗어서 뻗은 손을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동작을 하시게 되면 그 힘줄의 최대치의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 뻑 하고 느낌이 나시거나 윽 하고 아프신 경우는 회전근개 힘줄이 상하신 겁니다. 그게 완전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파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캘러스에서 나올 때는 이때에도 항공기에서 짐 올려달라 때처럼 옆에 젊고 잘 웃으시고 얼굴 좋으신 거 인자해 보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예, 저 가방인데 저가 어깨가 아파서 그런데 좀 꺼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그거 해주실 겁니다. 아니시면 뭐 우리나라 공항에는 별로 많이 활성화 안 돼 있지만 외국 공항에는 그 짐 옮겨주는 포터들이 있으시잖아요. 짐이 낮으면 한두 개 정도 돈 내시고 포터 쓰세요. 그렇게 하셔야 나의 힘줄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와 같이 짐에서 공항 찾을 때 이렇게 손 뻗어서 당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기 이제 조커 분께서 물어보시네요. 오버헤드 프레스,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뭐 전부 다 이렇게 미는 동작들이죠. 이 미는 동작들을
또 무게를 치다 본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인데 무겁게 무게를 든다는 뜻입니다. 치다 보면 어깨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 2주치 약만 처방해 주려고 하길래 검사를 받다 보고 싶다고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치고 40, 50대 마냥 석회가 있다고 해서 약 먹고 쉬라고 하는데 2주치 약을 다 먹고 어깨를 안 써주는 게 좋을까요? 써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일단 그 무거운 물건을 밀거나 들거나 이게 웨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모으는 동작 있죠? 그런 것들은 어깨 회전근개에 나쁩니다. 저희들이 권하는 운동은요,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하실 거는 당기거나 벌리는 운동은 충분히 많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밀고 들고 모으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상에서 오는 동작이 뭐냐면요. 라테랄 레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웨이트를 들고, 그러니까 아령이죠. 아령을 들고 옆으로 뻗어서 이 삼각근을 키우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이 있어요. 드는 동작을 여기 밑에서만 하면 괜찮아요. 60도 아래에서만. 그런데 60도 아래가 아니고 90도까지 올려서 크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손등을 아래로 해서, 손등을 위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드는 동작은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 가기 아주 쉬운 동작입니다. 꼭 하시려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나마 좀 나으세요. 나시는데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겠고, 어깨를 안 쓰는 거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어깨 힘줄을 상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그와 같이 운동을 보통 유명한 운동선수는요, 앞에 근육만 좋은 게 아니고 뒤쪽 근육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모이는 자세가 아니고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로 운동을 해서 뒤에 근육이 좋아야지 진짜 제대로 피트니스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하신 분들인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멋있게 하면 이 가슴 크게 보이고 이 삼각근 나오고 팔뚝 2두박근 3두박근 이렇게 만드는 게 좋으시니까 그거 키우는 것만 하세요. 그거 키우는 것만 하면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거든요. 몰리게 되면 견봉이, 뼈라는 이 견봉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세요. 쏠리게 되면 그 팔을 조금만 들어도 회전근개가 다치게 됩니다. 상에서 충돌을 더 쉽게 하죠. 자세가 이렇게 좋아지시면 뒤에 근육이 좋아져야 이 자세가 나오겠죠. 앞에 근육이 줄고 그렇게 되면 뼈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팔을 조금 더 들어도 힘줄이 상할 확률이 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운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 시에는 중간중간 쉬시면서 1시간 운동하시면 요즘은 차량에서도 운동 시간이 길다라고 나오고 쉬었다 가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중간중간 휴식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운전을 하실 때 의자를 높게 놓으시고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잡는 동작을 하시는데 이게 어깨가 팔 위로, 손등이 위로 해서 이걸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위에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는 동작은 통장을 유발하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는 지금 보여드린 동작으로 팔을 잡지 마시고 이게 휠이 있잖아요. 휠이 있으면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 운전을 하시는 걸 하면 어깨가 통증이 심할 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스케줄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유롭게 스케줄을 짜시고요. 어깨에 무리가 가는 야외 활동,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죠. 손 위로 든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요즘은 액티비티 많이 하는 여행들이 많은데 그런 건 하시고요. 2, 3일 정도 조커님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2, 3일 정도 아프고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석회가 없어지면 공간이 생겨 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도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석회가 없어지고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석회화 건염과 회전근개 파열은 별개의 질환입니다. 다른 질환이고요. 다른 질환이고 같은 병이 생기신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그 석회는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는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니까
그와 같은 것들 서서히 없어지는 거를 저기 너무 일주일, 이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검사받는 거는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거는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수술하신 분들 얘기인데요. 어깨 수술 받으신 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실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주신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어떤 여행, 어떤 액티비티에 여행을 하신다라는 걸 하시고 얘기를 꼭 물어보십시오. 그냥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고향 가시는 분들이야, 집에 사시는 거주지로 가시는 분들이야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 분들은 여행을 가면 뭔가 액티비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액티비티를 하시고, 그리고 수술의 종류, 그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정한 이 필요한 기간과 재활이 다릅니다. 엊그제예요. 엊그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골프하는 거를 보통 3개월의 퍼팅, 6개월의 페어웨이 우드 짧은 거나 숏 아이언 같은 걸로 하프 스윙, 잔디 나쁜데 안 되고 벙커샷 안 되고 정도 살살 해보시고, 그리고 9개월 지나면 드라이버 하프, 풀 스윙은 1년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1년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이 6개월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아우 선생님 골프 쳤는데 홀인원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만 들어도 저도 1년간, 2년간 복 있다는데.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풀스윙 하신 건 아니죠? 그때, 예, 선생님 하는 대로 하프스윙을 했는데 잘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이 골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걱정이 돼요. 골프 보통 하시고 나면 1년 정도 안 했다 하시면 대부분 분들이 복귀합니다. 근데 얘기가 달라지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 소범위, 중범위 때는 거의 정상같이 복귀가 되시는데, 이제 치료를 미루다 몇 년, 1, 3년 지나서 이제 대범위, 광범위 범위가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근육, 힘줄이 끊어졌잖아요. 힘줄이 뼈에서 끊어졌는데 끊어진 힘줄의 안쪽 부분이 다 근육이에요. 끊어진 근육은 힘을 못 쓰니까 여기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생등심을 드신다고 보세요. 생등심 속에 우리가 기름이 많이 끼는 뭐라 그래요? 꽃등심 있죠? 기름 많이 낀 거. 그 꽃등심은 뭐냐 하면 근육이 사이에 기름이 낀 거거든요. 사람의 몸에서는 근육 사이에 기름이 많이 낄수록 그 근육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확률이 줍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원래 이만했던 게 끊어지면 점점점 말라요. 근육도 마르고 힘줄도 마르고 얇아지죠. 힘줄이 말라지면 얇아지고 근육은 두께가 작아지죠. 여러분들 걸음 한 두세 달만 안 걸으면 허벅지 근육 쭈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줍니다. 그 근육이 더 오래되면 그 사이에 기름이 채워져요. 근육 자리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거는 근육이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광범위 파열 같은 거는 골프하는 것 재활도 늦어지고 운동하는 것도 훨씬 더 조심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이게 환자 수술의 종류, 같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도 6개월 만에 홀인원 하시고 잘 치시는 분도 있어요. 사이즈가 작게 끊어져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6개월에 그거 되는데, 들으신 분이 저 친구 6개월 만에 골프 쳤대. 근데 날 보고는 골프 치지 말라 그러세요. 왜? 왜냐하면 상태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 때 수술을 받으셨으면, 일찍 받으셨으면 다시 빨리 6개월이나 몇 달 지나면 골프 치고 야외 활동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늦게 오신 만큼 근육 상태가 나쁘고 근육이 마르고 기름 끼고 힘줄이 얇아져 있고 그러면 그와 같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수술한 분만 알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증거로 관절경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에 MRI를 비교해서 근육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봐야지 야외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결정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안 아파도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합수술 환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는 수술 후 3에서 6개월 사이에 무리해서 활동하시다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아프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무통주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의사들이 정부하고 많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기본 그 치료할 수 있는 요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테크닉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무통주사를 넣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 그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더 좋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에서는 거기에 쓰는 건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무통에 대한 모든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수술하는 의사에 있지 않고 마취 통증의학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맥으로 써야 되고, 주사를 무통주사를 넣는 것도 위치를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통증들이 환자분들이 무척 많으셨는데, 요즘은 수술하고 그 다음날, 그날 밤도 잘 주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웬만한 크게 나쁜 상태가 아니시면, 너무 나쁘시면 우리가 안을 다 한번 엎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힘줄을 다 긁어내서 쪼그라든 걸 모아서 힘줄이 제 위치에 오도록 만들고 하는 분들은 통증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 그날 밤에 저녁에 뵙고, 제가 집에 가고 아침에 뵈면 다들 밤에 잘 주무셨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밤에 잘 주무시고 수술 잘 받고 그 다음 날이면 퇴원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퇴원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거 충실히 열심히 해주시고 나면 통증이 별로 없이 2달, 3달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안 아프게 그 아픈 기간을 넘겨드리고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좋아는 졌어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좋아지고,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도 웃으면서 잘 잤습니다. 오늘부터 물리치료, 재활치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도수치료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문제가 팔을 쓰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줄이 아무는 시간은 한 달에 보통 평균 10% 아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0%가 아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동작, 60%가 아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동작들, 그것도 얘기 드린 편이 있으니까 얼만큼 운동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옛날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동작이 있는데, 자기는 했는데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니까 점점 더 쓰시는 거예요. 무리해서 쓰는데, 이게 수술을 하고 끊어진 힘줄은 그 끊어진 힘줄 자체에 통증 감각이 거의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활액막 같은 구조에서 통증을 느끼면서, 활액막이 부었다 내리었다 하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힘줄은 그 자체가 실을 넣어서 천을 확 당기면 옷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실이 있던 실밥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찢어져도 통증을 별로 못 느끼시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게 괜찮으니까 쓰다가 그냥 2달 만에 도마질 했어요. 어떤 분 요즘 하신 분 당구 치다가 마세이를 찍었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집안에서 어깨가 좋아져서 대청소를 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힘줄은 그 아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그게 아물고 나중에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파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통증은 없고 가벼운 맨손으로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써도 안 아프니까 그것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다가 될 문제가 되시니까 그런 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보조기 팔걸이 같은 것들은 얼마 부피 안 나가니까 여행 가실 때는 꼭 착용을 하십시오. 착용을 하셔서 내가 환자다라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조심을 하니까. 그와 같이 보조기를 차고 다니시면 훨씬 위험하지 않게 그 치료가 돼서 아무는 시간을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환자분이 운동하셨다고, 요즘은 안 아프게 수술을 해드리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이시고 너무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스포츠 중에 운동을 하기 전에는 꼭 담당하신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두세요. 해도 될까요? 이런 거죠. 골프 쳐도 될까요? 이렇게 모래 퍽퍽 날리고 땅이 피고 하면 좋겠죠.
또 근데 거기에 그만큼은 어깨 힘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퍼내는 수술을 해서 뒤를 찍는 골프를 치신 분은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게 쓰러치는 스타일로 좀 바꾸시면 더 좋겠고, 그거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이 저병 같은 거는 수영 선수들도 저병 선수가 제일 먼저 어깨가 문제가 돼서 오시니까 수영을 하시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살살, 그것도 끝 회전근개 파열이 작게 끊어지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6개월 정도 지나서 평영이 제일 편하세요. 평영, 배영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자유형부터 할 때에는, 자유형은 이 손의 입수기의 이 동작이 힘줄을 긁고 지나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하실 때에는 담당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시는 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운동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주셨는데 옮겨왔는데, 그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는 팔을, 손등이 얼굴 쪽으로 와서 이와 같이 하는 운동, 손바닥이 와서 하는 운동은 괜찮습니다. 손등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어깨 힘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셔서 여기 있는, 여기 컴퓨터 앞에 이렇게 모니터들이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질문을 오신 분들 중에, 이 체리 브로썸님이 하고 이씨 집안이 2분 질문 답하고, 이거 이 정도면 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2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체리 브로썸님께서 하신 말은 30대고 팔을 머리 위로 자는 습관 때문에 오십견이 왔어요. 주사 여러 번 맞을 때만 좋아지고 그만 맞자고 하시는데 재활 운동해도 아직 아파요. 저 완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어깨에 이게 팔을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시면 이렇게 똑바로 위로 올리고 주무시는 분은 없잖아요. 보통 위로 들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견갑골 주위 근육이 약해서 옆으로 자는 건 어떻게 주무시는 거냐면요, 옆에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옆을 딱 대고 바닥을 대고, 대부분 이 등을 대고 이런 식으로 대고 자잖아요. 이렇게 대고 이러고 자잖아요. 이렇게 대고 주무시면, 그렇게 자는 동작가 뒤에 근육이 잡아주지를 못하면 뼈가, 견갑골이 앞으로 쏠리면서 회전근개가 자꾸 상하게 되세요. 상하게 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상하면서 오십견들이 같이 이렇게 계속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도요, 첫 번째, 2번째 맞을 때는 효과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자꾸 4번째 맞다가 보면 그게 주사가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기면서 통증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바스라고 1부터 10까지 통증을 보면 처음 치료할 때는 9가 좋아졌어요, 8이 좋아졌어요 이러다가 몇 번 치료를 하고 나면 5가 좋아졌어요, 4가 좋아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좋아지는 정도가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죠, 치료를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걸 찾아서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수술을 하시거나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치는 가능한 그 연세에 쓰실 만한 어깨들은 대부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아이고, 집안 나오면 무서운데, 팔 힘은 없는데 허리 힘이 좋다고 아이를 마음껏 안고 다녔어요.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문제가 되지만, 아기들을 이제 안고 업고, 이제 손자들 요즘 집안에서 젊은 부부들이 다 집안에서 두 분 다 이제 보통 그 직장들을 다니시니까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팔을 멀리 뻗으면서 이렇게 팔을 드는 동작. 이 동작이 제가 멀리 뻗는 거 안 좋다 그랬죠? 거기다가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처음에야 3, 4kg지만 조금만 지나면 10kg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다가 보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오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잘 업잖아요. 그래서 업어서 포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데, 그런 것들 하는 거는 힘줄에 나쁩니다. 그래서 나빠서 가능하면 그럴 때는 그거보다는 아기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앉아서 발 걸어서 걷는 연습하는 거나 이런 거를 사주셔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는 게 좋고, 아기가 운다고 자꾸 앉거나 없는 거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서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하셔서 저희가 요 정도 오늘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잘 다녀오시고 가셨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거. 가방 무게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걸 하시고, 그 다음 안으로 하지 말고 짐은 보통 맡기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위에 올리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 물건 꺼낼 때도 도움을 꼭 받으시고, 누구 같이 가자고 튼튼하신 분 모시고 같이 여행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언여행가 박진희였습니다.